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덕용의 바른보험, 바른보상의 바보설계사 김덕용 대표입니다. 바른지점의 고동빈 지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점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 저희가 좀 편하게 좀 찍어보는 거죠. 그럴까요? 네. 제가 좀 할 말이 좀 있어서 좀 이번 영상을 좀 저희가 좀 토론하는 데다 좀 집중을 해서 좀 담아볼까 합니다. 제가 사실 기사를 하나 본 게 있거든요. 이게 연금과 관련된 기사인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연금이라는 게 이제 연금보험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. 이게 연금보험 같은 경우 사업비가 적지 않죠? 그렇죠. 네, 저희가 몇 프로다라고 얘기를 못 드려요. 상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. 하지만 보통 10% 내외 정도의 사업비가 매달 납입하는 기간 동안 차감이 됩니다. 결국에 그 사업비만큼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만 네. 고객분들 입장에서,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선 연금자원으로 활용을 했을 때 나름대로 그래도 기대하는 수익률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. 네. 이건데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봤을 때는 야, 이건 뭐 1, 2%, 2, 3% 혹은 10% 정도 이게 수익률이 나와서 이게 되는 문제냐, 이런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그와 관련된 갑론을박이 될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기사를 좀 담아봤길래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좀 토론을 좀 해보려고 네. 이 영상을 좀 준비해봤는데, 지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. 보험 상품에는 사업비라는 걸 무조건 떼게 되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보험회사에다가요? 그렇죠. 보험회사에다.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멘트만 듣고 이 고객분들이나 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결국에 뭐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거밖에 되질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그렇죠. 그렇게 해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, 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왜 보험회사에다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, 제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강제성이 좀 부여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. 대표님, 그 강제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고 싶은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.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고, 제가 전에는 이제 신혼부부분들한테도 강의도 해봤고, 이제 산모분들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분들 이런 네. 분들한테도 해봤고, 그 심지어 뭐 신입 소방관 분들한테도 이제 재무 관련해서도 강의도 해봤고 했는데, 이게 돈이라는 게 너무 웃겨요. 발이 달린 건 아닌데 강제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. 그게 아니면 사실 그렇잖아요. 뭐 이거 돈 얼마 되겠어, 이거 뭐 수익률도 얼마 안 나면 되고 안 하세요. 근데 안 하는 분 치고 또 돈을 잘 모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찾기가 제 개인적인 경험상 쉽지는 않아요. 네, 맞아요.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합니다.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어떤 분들이 저한테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네.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, 아, 설계사님, 그냥 한 달에 이거 20만 원이라도 연금 할게요. 그래서 그럼 혹시 은행에다 저축은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? 물어봐요. 그러면 대답이 하기는 하는데, 아, 자꾸 중간에 이 적금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이 되니까 네. 중간에 자꾸 급전이 필요하면 자꾸 깨쓴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자기는 조금 이 장기적으로 이거라도 억지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초창기 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왕이면 보험회사 상품 같은 경우 중도 해지하면 원금이 손실이 되고 강제성이라는 건 너무 좋기는 하나, 은행에 있는 적금을 그래도 최대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서 적금 비율을 좀 더 높이시고, 연금은 장기니까 조금 뭐 가입 금액도 좀 줄이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많이 안내를 드렸거든요. 네. 지금 그분들하고 소통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. 그분들이 그게 이렇게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적금의 비중이 높았어요. 그럼 그 돈이 지금 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없어요. 이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타이밍에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, 그때 그나마 연금이라도 뭐 저축보험이라도 뭐 사업비 높은 거는 뭐 고사하고 이렇게 해서 10년 납입한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저도 이게 마음속에서 충돌이 좀 와요. 그 강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. 네. 사실 부정은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란 게 이길 수 없으니까. 저는 그래서 사실 지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. 네, 근데 이게 결코 말씀드리지만 연금보험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.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돈 저희 맘대로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래서 뭐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한다. 혹시 뭐 또 다른 뭐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? 네, 있죠. 저희도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계시거든요. 지금 소득이 있을 때 10만원, 20만원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좀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, 노후에 이제 시작이 되고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그 시기에 월 10만원, 2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체감적으로 큰 금액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 또는 이제 이른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빨리
작은 돈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강제성이 부여된 연금을 준비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추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요 말에 제가 좀 살을 좀 붙인다 그러면 네.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연금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아무래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하면서 연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키워드잖아요. 그럼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드뭅니다. 가정 경제에 거의 다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. 네. 오늘 아침 기사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미혼이신데 이제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시골에 계신데요. 네. 그래서 매달 60만 원씩 생활비로 보태준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자기는 결혼도 꿈도 못 꾼다는 거죠. 근데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결혼 유무를 떠나서요 노후는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 연금이라는 걸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화폐 가치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막상 내가 수입이 단절이 되는 그런 시점에 가서는 지점장님 말씀 그거잖아요. 1, 20만 원도 정말로 피 같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거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해서 가입을 안 하기보다는 네. 연금이라는 거 물론 사업비가 높게 나간다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다 라고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. 이 영상을 좀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무조건 연금보험이 사업비 많이 나가니까 뭐 나쁘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. 네, 좀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. 간혹 상담 현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좀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추가납입 제도를 좀 활용을 하십시오. 추가납입 제도. 이 추가납입이라는 거는 뭐냐면요. 내가 본디 가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. 연금 금액을 10만 원 설정을 하면 이 10만 원의 2배수인 200%라고 표현을 해요. 2배수까지는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어요. 추가 납입, 사업비 어때요? 네. 없거나 아주 소액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조금 이 상품마다 다릅니다. 네. 없는 상품도 있고요. 소액인 상품도 있습니다. 네. 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면요. 원금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그럼요. 근데 제가 아까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. 네. 제가 진짜 상담 현장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전화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닌데 뭐 자기가 이제 상담을 했던 설계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장점이 크다고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셔라 했더니 진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거든요. 네. 그 설계사분이 뭐냐면 고객님 그거 추가 납입해도 별로 차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네. 제가 참 뭐 이게 오답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지금 이게 저희 영상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인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하면 안 돼서 저도 뭐라고 말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. 추가 납입 제도 확실히 연금보험을 가입하신 혹은 저축보험을 가입하신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한 7년 8년 내셔서 원금이 거의 다 되신 분들 있잖아요. 간혹 가다가 네, 있죠. 변액연금은 좀 힘들기는 해요. 네. 아무래도 수익률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. 근데 한 7, 8년 내서 원금이 다 됐는데 한 납입기간이 3년에서 5년 남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원금이 됐으니까 부분 해지하시고 나머지 돈을 추가 납입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도 코멘트를 드려요. 네. 네. 그리고 실제로 좋아들 하세요. 네.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다. 물론 그냥 본디 이렇게 내용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면은 뭐 기사의 내용처럼 사업비 높은 연금보험 같은 경우 뭐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따라가기도 힘들고 사실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그런 상품들 많잖아요. 단리 몇 프로 보장해준다. 엄청 많아요. 네, 뭐 5%, 6% 뭐 이렇게 해서 뭐 많잖아요. 네. 네. 근데 참고로 이 수치는요, 상품마다 또 다릅니다. 네,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요. 네. 네, 상품마다 다 다르고, 단리로 몇 프로 보증해준다. 그리고 이거는 뭐 연금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준다라고 하니까 좀 많이 인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고요.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도 중요하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지점장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강제성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와서 좀 자기가 좀 잘 계획해서 준비하면 저는 연금보험은 괜찮다고 봐요. 그래서 그 기사 보면서 속도 상했어요.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단면만 보여주니까 좀 이게 그 부분에서 속상하더라고요. 마찬가지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연금보험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개인의 능력입니다. 그건 저도 부럽습니다. 저도 좀 알려주세요. 네,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네. 그나마 강제성을 갖고 그거라도 준비를 해놓으면 네. 노후에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그런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. 네. 이번 영상 여기서 좀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. 지금 영상이 많이 좀 길어졌는데 뭐 보험은 자발적 키워드가 아니라서 보시는 분들이 보다가 한 1, 2분만 지나면 끊어버립니다.
네. 그리고 저희는 뭐 상품을 가지고 유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들어보셨을 때 판단을 할 수 있을 좋은 정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보고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저와 우리 지점장님께서 아마 상냥하게 답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. 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도 네,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바보설계사 김덕용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.